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부리의 조랑말 여관에 도착한 프로도 일행. 프로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여관에서 간달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계속 감시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부의 순찰자가 아니라 호빗. 아라고른이 호빗이었던 시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톨킨의 가운데 땅 이야기 레전다리움의 시작은 톨킨의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톨킨은 영국만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언어를 사용할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써내려갔죠. 하지만 그것은 톨킨의 취미였을 뿐이고 책으로 출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킨의 첫 번째 가운데 땅 소설 호빗도 원래는 톨킨의 레전다리움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부담 없이 여러 이름이나 인물을 가져다가 썼는데, 엘론드라는 이름이나 싱고를 모티브로 한 어둠숲의 요정왕이 그 예입니다. 호빗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출판사는 톨킨에게 호빗의 후속작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톨킨은 원래 반지의 제왕을 호빗의 후속작으로서만 만들려고 했지만 갈수록 자신이 이미 만들어낸 이야기를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론드는 정말로 에아렌딜의 아들이 되었고 요정왕에게는 스란두일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또한 오랫동안 읽어놓은 이야기를 다시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정을 거쳤는데 덕분에 반지의 제왕은 1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톨킨이 반지의 제왕 초반부를 만들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프로도의 이름은 빙고였습니다. 샘의 이름은 프로도, 피핀의 이름은 오도였고 메리의 이름은 이때도 메리였습니다. 4명의 호빗들은 묵은 숲을 벗어나 부리에 도착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부리는 인간과 호빗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마을이지만 이 당시 부리는 호빗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조랑말 여관의 주인 버터버도 호빗이었고 나주글과 내통하는 교활한 고사리꾼 빌도 호빗이었죠. 어쨌든 빙고 일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달리는 조랑말 여관에 묵기로 결정합니다. 빙고 일행은 방 안에서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홀로 나와서 부리의 다른 호빗들과 어울립니다. 메리는 바람을 쐬러 나가고 프로도와 오도는 다른 호빗들과 함께 웃고 떠듭니다. 빙고는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구석에서 어떤 호빗이 자신을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버터버는 저 호빗은 순찰자이며 이 근방에서는 트로터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순찰자란 샤이어나 부리 같은 마을이 아니라 야생지대를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호빗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저 호빗이 트로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신고 다니는 나무 신발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난다고 해서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또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각이는 빙고를 불러서 주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줍니다. 오도가 너무 떠들어대자 불안해진 빙고는 이목을 돌리기 위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며 손가락에 절대반지가 끼워지죠. 그 후 또가기는 빙고 일행에게 자신이 간달프의 친구임을 밝히고 깊은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날 밤 나주골이 여관을 습격하지만 또가기의 재치 덕분에 헛수고였죠. 그리고 다음날 빙고 일행은 또가기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또가기의 역할은 훗날 성큰거리, 즉 아라고른이 맡은 역할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몇몇 대사나 묘사가 바뀌었을 뿐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또각이라는 이름이 성큼거리로 바뀐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가기의 존재와 역할은 그 뒤로 여러 설정이 바뀐 뒤로도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빙고 일행이 드디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로 바뀐 후로도, 부리가 호빗 마을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바뀐 후로도 또가기는 여전히 호빗이었죠. 다만 바뀐 점이 있다면 프로도가 또가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또가기가 진정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설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아라고른의 정체는 이실두르의 후예이자 곤도르 왕위 계승자였는데 과연 또가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톨킨이 생각한 또가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빌보였습니다. 하지만 빌보에게 약속된 편안한 해피엔딩을 지키기 위해 또가기의 정체를 바뀌었습니다. 바로 빌보의 사촌 포스코 툭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체가 바뀌었는데 빌보의 조카이자 프로도의 사촌인 페레그린 보핀이었죠. 포스코 툭이든 페레그린 보핀이든 또가기는 젊은 시절 간달프가 말해주는 모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모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아 간달프가 골룸을 추적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죠. 또한 왜 또가기가 항상 나무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도 밝혀집니다. 사실 이 호빗은 모르도르의 암흑의 군주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아 두 발이 모두 잘렸습니다. 간달프에게 구출된 후 나무로 깎아서 만든 발을 붙였고 그래서 걸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또가기는 빙고 일행을 이끌고 야생지대를 지나 바람망로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하지만 바람망로에서 이들은 나주굴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또가기는 이에 맞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다음은 그 장면을 묘사한 글입니다.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 최종본에 나와 있는 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프로도와 성큰거리로 교체된 것 뿐이죠. 또가기의 활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가기는 엘론드의 회의에도 참석하였고 반지 원정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호빗들의 모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호빗들인 프로도, 샘, 메리, 파라몬드 그리고 또가기가 원정대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마법사 간달프와 인간 보로미르가 더해져서 반지 원정대가 되었죠. 이 오리지널 반지 원정대의 여정은 깊은 골에서 남쪽의 땅 홀린을 지나 눈 덮인 산 크리스 카론을 넘으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어두운 광산 모리아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나 대사들은 반지의 제왕 최종본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또가기의 대사는 훗날 아라고른의 대사와 거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리아의 문 앞에서 톨킨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호빗들만의 또 다른 모험이 아닌 가운데 땅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서사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었죠. 톨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야 비로소 톨킨은 자신이 오래전에 지었던 훗날 실마릴리온에 실릴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반지의 제왕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또가기는 더 이상 호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실두르의 후손 아라고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누메노르의 역사와 엘로스의 후손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나 설정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원정대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그리고 아라고른의 캐릭터가 발전될수록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가운데 땅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주요 인물인 아라고른이 만들어지던 과정 속에서 저에게 재밌는 점은 이런 많은 설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고른이라는 캐릭터가 성격과 역할, 심지어 대사까지도 호빗 또가기였던 시절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반지의 제왕 12년 집필 과정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까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